안녕하세요. 앵콕학원의 수유관에서 고등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도정성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고등수학을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의는요, 2010년도 15년 전에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앵콕학원에는 22년도 1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4년 차고 만 4년이 다 돼가서 내년에 이제 5년 차가 됩니다. 기타 이력으로는 수학 강의하고 그래도 조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개법학원이라는 곳에서 5급 공개 채용 시험, 예전에는 행정고시라는 시험으로 불렸습니다. 1차 시험인 PSAT이라는 PSAT 시험에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억지로 이제 넣어봤습니다. 지능지수 상위자 모임 멘사코리아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력 증진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학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기별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은요, 이제 고1, 고2, 고3이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1하고 고2는 사실 수업의 목적이 내신 대비가 커요. 그리고 고3은 이제 내신 대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 대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고1과 고2 같은 경우는요, 시즌별로 이제 방학 때 개념 응용, 이제 주대계는 이제 개념 집중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학기 초에 이제 유형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내신 대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사이클로 이제 잡아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이제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고1,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당연히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거겠죠. 수학이라는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에 이제 각 과목의 실전 점수가 가장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는 것과 수학 점수가 높은 게 사실 괴리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내신 대비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역순으로 보면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그럼 시험만 떠올려 보면 이제 시험 직전의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아니면 제작 문제를 통해서 시험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더라도 주어진 제한 시간이 짧거든요. 50분이에요. 보통 내신 시험에. 그럼 OMR 마킹하는 거 5분 정도 제외하면 45분 동안에 많으면 한 25문제, 적으면 한 2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푸는 연습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내신 대비 직전이 오면 이전까지 공부를 해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토대로 그 전 공부가 좀 잘 돼 있다면 심화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학생은 그 전 공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전 공부를 한 번 더 기초를 다지는 쪽으로 전략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때에는 학교별로도요,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봐야 될 자료가 또 중요한 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또 개별적으로도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때 가서 학교별 그리고 학생별 최적의 전략을 좀 고민을 해서 딱 그것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요, 한 20문제 정도는 고민해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바로 선명하게 머릿속에 탁 뜨고 그걸 실행하고 빠른 시간 안에 또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슥슥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5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까지 욕심을 내려면 그 전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기 직전 교과 기본 문제 그리고 유형적인 문제, 어느 교재에나 있는 그런 문항의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을 남기든 15분을 남기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이제 못 봤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풀려면 암기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는 학기 초 정도에는 수학이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 수학의 배경으로 된 잘 나오는 문항들을 푸는 연습을 암기적으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유형학습, 그래서 암기고 이제 심화 문제도 약간 풀어가는 형식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방학 때 이 개념학습의 의의는 뭐냐? 수학이라는 과목이요, 다른 과목하고 그냥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 이제 다들 수학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해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수학의 어떤 문제가 풀이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얘를 1, 2, 3, 4, 5, 6, 7, 8, 9, 10 이 절차를 다 외우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시험 대비를 전체 기준으로 한 문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외우는 데 있어서 역사의 뭐 연도별 시기마다 사건을 외운다 그러면 사실 그냥 다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수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여타 암기 과목하고는 다르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논리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연역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역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가장 흔한 예로 이런 거죠.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장만 얘기해도 세 번째 문장이 도출이 되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진 어떤 전제가 참이라고 밝혀지거나 가정이 되면 100% 참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을 외울 필요가 있나요? 논리적인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앞에 두 문장,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것만 암기를 해도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서 이런 논리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 수학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 이제 이 시험의 입장에서는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지만, 이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내신 대비를 하고 유형 수업을 할 때 암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강조드렸지만, 이 암기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어떻게 생겼고 이 수학 공부가 다른 과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연역적 논리 하에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성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학 때 이루어지는 이 시기별로도 보면요, 방학, 겨울방학 같은 경우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이 가장 길잖아요. 이때 그냥 뭔가 암기를 다른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 이때 한다고 해도 이때 가면 보통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암기보다도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에 기반해서 암기가 아니라 이 연역적 논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집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봤을 땐 이때는 수학 시험을 대비하는 거지만 개념 요 방학 때가 수학을 수학답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고1, 2 과정을 거쳐왔다면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1학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해 말에 이제 보통 11월에 있는 수능 시험이 이제 대비가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비 수업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거는 시즌별로 나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수업 안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세 가지 내용들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은 아무래도 개념 정립과 고난도 학습에 이제 치중한다면 한 7월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면 7월쯤 가면 이제 수능이 한 4개월 정도 남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비중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때 이제 7월쯤 되면 이제 공부가 애내독되면서 이제 개념 정립이 이제 큰 의의가 없어지는 시기라서 이제 비율 정도의 가중치 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비로 들어갈 때 이제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전국 단위에서 유일한 하나의 시험지로 전 국민이, 전 수험생이 같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범위를 가지고 딱 30문제, 굉장히 문항수에 비해서 범위가 넓죠. 그래서 단원별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안 됩니다. 뭐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단원은 많이 나와봤자 한 2-3문제 정도가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문제들이 절대 나오지 않고요. 뭔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능적인 문항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립을 할 때에는 이 수능적 개념의 확장, 이제 여기에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축소도 필요해요. 내신 대비 때는 막 아무래도 이제 단원별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년 동안 4번의 범위를 다 나눠서, 그리고 학년도 다 나눠서 보다 보니까 수능에 비해서는 좁은 범위를 많은 문항들로 대비를 하려면 막 여러 가지 개념들, 응용, 유형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불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축소시키고 그리고 수능만의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장까지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런 것들로 컨텐츠가 이제 이전부터 쉬운 4점까지 이제 2점, 3점, 4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등급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려면 고난도 문항에 대한 학습을 결국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뭐 중킬러 혹은 킬러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이제 중킬러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킬러 이상의 문항들은 내신 대비할 때도 학습을 이제 좀 해봤으면 알 텐데 내신에 비해서 확실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이제 풀려면 이제 난이도가 분명히 개념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기반으로 한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 문항들이나 이제 고난도 학습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어려운 4점짜리나 분명히 기반이 되는 배경이 되는 수학적 개념은 똑같은데 답이 도출되는 이 생각과 계산량이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어떤 아이디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그래서 이제 이 고난도 학습을 할 땐 첫 번째가 단순히 어려워서 못 풀었네, 안 풀리네, 막연하게 가져갈 게 아니라 난이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 고난도 문항을 연습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똑같이 어려운 문제더라도 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상세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 이유를 내가 알고 그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이 못 풀어도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자기의 취약점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매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고3 학생들이 문제만 그냥 쓱 풀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대는 문제 뭐 이렇게 분류만 해놓고 어려운 문제는 왜 내가 이걸 못 풀지라는 이 분석을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 그거를 제가 수업을 오랜 기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5단계 자가학습법이라 해서 난이도를 결정짓는 5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챕터별로 우리가 문항들을 복기를 하게 되면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못 풀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학생들별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에 기반한 요인들을 계속 이제 집중하다 보면 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 약하구나. 혹은 계산량이 복잡했을 때 이걸 내가 식처리를 잘 하는 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경우를 내가 나누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치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고1리와가 다르게 단순히 제가 일방적으로 고1리는 사실 암기적인 수업도 이렇게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야,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문항, 이런 유형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잘 암기해, 내신까지 우리가 잘 암기해서 이거 나오면 그대로 풀자 뭐 이런 식의 컨텐츠가 많다면 요때는 사실 수능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단계별 학습법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수능도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의고사 연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많잖아요. 전국 단위로 이제 엔제라고도 부르고요. 뭐 실전, 뭐 하프 모의고사 요새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학습도 이제 겨울방학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자, 다음으로 이제 수업의 시즌별 프로그램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제 수업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은 뭐냐라고 이렇게 고민해봤을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선생이 아닌 강사다. 그래서 선생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거고요. 저는 말 그대로 그 비교 지점으로서 저는 선생이 아니라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과의 지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여타 다른 교과 지도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도 역할이 있는데 저는 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한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보다도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딱 두 가지 목표입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리고 수학을 잘하기 위한 딱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을 하다 보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이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매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1만 되더라도 이제 막 중학교에서 넘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처럼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와서도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티가 탁 나고, 그리고 이제 결석도 작고 수업 시간에 약간 놀려고, 공부를 안 하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여러 언동들을 하는 학생들이 수강생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좀 호응을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1대1 과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내가 목표가 있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강생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이 소수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어떤 티를 내고 좀 약간 방해가 되는 어떤 언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호응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호응하기 시작하면 뭐 수업 분위기를 일부러 수업하고 상관없이 띄운다든지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 짤막짤막하게는 당연히 이제 수업에 저도 도움이 돼서 계획하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짤 때도 좀 고려하긴 하는데,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인드에 호응해가지고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길이도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컨텐츠 질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수강생들한테 도움이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약간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 대전제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업하다 보면 완전 모든 걸 다 수업만, 교과 과정에 입각해서 수업만 절대 하진 않지만 일단 대전제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넣었는데 요거는 한 번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 한 문장은 수학이 아닌 수학시험. 방금 앞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하고 겹치는데요. 이제 수학시험하고 수학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건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나 학자로서 수학을 공부할 거야, 이것과 나는 수학 시험을 잘 맞아서 대학을 잘 가고 싶어,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99% 대다수는 요 후자일 거예요. 물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수학이란 학문이 너무 매력적이야, 수학과를 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1% 정도라고 보는데,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일단 가려면 수학이 좋더라도 지금 수학을 막 수학만 학문적으로 해서는 이게 수학 시험이 잘못 점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수학 시험이라는 것과 수학은 달라요. 수학은 학문적인 표현인 거고요. 수학 시험은 실제로 우리가 분기마다 보는 시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 시험은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속성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도 하나 이야기 드렸죠. 수능에 비해서 문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50분 동안 OMR 마킹 시간 5분 제외 45분 동안 20문제에서 2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절대 수학 학문 하듯이 생각해서 현장에서 문항을 못 풉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항수의 한 최소 80% 이상 정도는 보자마자 봤던 문제여야 돼요. 보자마자 그냥 정확하게 풀고 슥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10%에서 20%의 설령 안 봤던 고난도 문항들을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시험이 잘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적인 제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결국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부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업 내용 안에서 막 강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야 이거 중요해, 이거 낼 거야, 이거 공부 많이 해도 뭐 이런 지점들이라든지, 그리고 부교재가 없더라도 추가 프린트, 보충 프린트 이런 것들 많이 뿌리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 수업과 시험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당연하게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해를 하면 어떤 학교 선생님 시험지를 만드는데 약간 수학적이지 않은 문항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수학적으로 좋은 문제들만 풀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수준별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별 학습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요거랑 이어지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수학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문제풀이 과정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해야 처음 시작되는 발상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발상을 토대로 답까지 이어지는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면 이 과정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상만 이제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발상만 암기를 하면 문제풀이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달달 외워서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래서 암기의 양을 줄이려면 역시 연역적 논리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논리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발상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이 전개를 해나가는 데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흔히 많이들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이 수학적 사고력이 높으면 수학을 잘하고요. 또 반대도 돼요. 수학을 하면 할수록 수학적 사고력의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목적만 봤을 때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암기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암기를 공부하기 이전에 그걸 하려면 사고력 그리고 연역적 논리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제가 강조하는 지점이고 아까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저와 이제 수업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수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에 대해서 이제 철학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유관에서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자면 예비고일 1학년 내년에 이제 되는 지금 현 중3 같은 경우는 이 공통수학 1이 1학기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요 학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월금 주 2회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하루 보통 예비고일 학생들이 선행 목적으로 들을 거예요. 저는 이제 똑같은 비중을 두지 않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선행할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현행 시험을 잘 봐야 돼요. 현행 시험이 3등급 이하인데 선행을 한다.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저는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비중보다는 현행에 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좀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예비 고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수, 요게 현행 수업이 되겠죠. 월금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2학기에 배우는 선행은 이제 주 1회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래 세 개 같은 게 예비 고3 같은 경우 이제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미적분, 개정전 미적분이라고 불리고요. 요거는 이제 월금, 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두 개 수업이 이제 병행적으로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온전히 마지막 수능 대비를 위한 수업이에요. 수원, 수투, 수능 대비. 그래서 요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요. 이제 기본부터 심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대강 이렇게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이 있다 정도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예비 고1과 예비 고2, 예비 고3 이거를 나눠서 수업 안내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고1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 수업 상세 안내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통수학 1 수업 소개고요. 이건 현행 수업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비 고1 수강 대상은 이제 주는 예비 고1이고요. 꼭 예비 고1이 아니더라도 이제 중학생인데 미리 좀 선행 학습하고자 한다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앵콕학원의 수유관 해화여고 정문 앞에 있고요. 개강일은 26년 1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은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시간은 이렇게 정해냈지만 요건 미니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날 좀 더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뒤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 목표는요. 공통수학 1의 개념학습인데 개념학습이라고 해서 절대 기본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진행하는 개념학습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등수학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학습의 100%를 목적을 두고서 좀 심도 있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심도 있게 다가가다 보면
고난도 문항에서 어떤 쓰임새가 있기도 하고 사고력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 구조의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개념을 배우지만 바로 심한 문제에도 한번 적용해 보는 연습까지도 병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3교시제로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각 70분, 수업 사이는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는 판서 수업, 2교시에도 판서 수업이 이제 제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판서 수업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수업에 대한 보통 숙제가 있기 때문에 주요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하고 진도를 그날 나가고요. 2교시 때에는 그날 해당하는 진도를 아마 쭉 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교시 같은 경우는 그날 나갔던 진도에 대한 학습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학습 시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을 같이 풀이를 했지만 이제 학생별로도 따로 질문하고 싶거나 조금 쉬웠지만 좀 착각했던 오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틀리는 문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 선생님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통수학 1의 강의 계획은 1월과 2월이 이제 총 8개의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를 주차별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공통수학 1의 첫 번째 파트부터 이제 마지막 파트까지 전 범위를 다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계획된 진도가 1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이제 보충을 잡아서라도 마무리는 무조건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1월 겨울방학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내신 대비가 보통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학년에 맞춰서, 그리고 학교별 반이나 아니면 수준별 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수업의 강조점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앞서 소개를 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수학적 논리를 이번 방학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이거를 뭐 직관적으로든 아니면 그 전에 훈련을 통해서든 이 수학적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보통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수학을 반대로 뭐 서툰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물론 사고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뭐 태생적일지 어렸을 때 어떤 요인 때문에 환경적일지 몰라요. 그런 학생들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은 내가 수학을 못할 머리는 아닌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이 수학적 논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단어 암기하듯이, 역사의 사건 암기하듯이 병렬적 구조를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수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외워서 풀 수 있는 건 몇 문제 되지도 않고요. 그 암기는 며칠 가지도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암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방학 시기에 수학적 논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개념으로부터 답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될까? 이게 참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러면 수학적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객관식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1번부터 5번 중에 찍어서 맞춘 거랑 풀어서 맞춘 거 정도는 구분이 되죠. 틀리고 맞고. 이거는 통계를 내보면은 뭐 계속 운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정말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 절차만 다달 외워가지고 푼 건지 정말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날 배우고 그날 시험 테스트 해보면 굳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외울 수 있거든요. 그게 범위가 좁으니까. 근데 그게 한 달 지나고 나면 딱 드러나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래서 저는 논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 딱 이 방학 때만 제가 제안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문항들 포함해서 그 문항들에 더해서 조금 더해가지고 정해진 문항을 논술로 써오게 해서 그거를 직접 첨삭까지 하는 피드백을 프로그램화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조교 선생님과 제가 이제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써온 공책이라든지 A4 용지를 다 살펴보고 첨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서술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면 B이고 B면 C이다라는 논리 구조가 있었을 때 서술은 A면 B이고 B면 C다라고 쓰면은 정답이에요. 근데 논술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근거 1에 따라서 A가 B이다. 그래서 근거가 더해진 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논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여러분들이 고3 때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별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넘어서 근거까지도 이렇게 작성해 나가면 그게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창하게 뭐 논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논리 구조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이 발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행 수업이 될 텐데요. 이제 안내를 드리지만 꼭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현행 수업만 듣고 싶다면 현행 수업만 선택하셔도 되고, 이제 선행까지 같이 이렇게 주사매로 듣고 싶다면 추가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강 대상은 이제 선행 학습자가 되겠죠. 예비 고1이라 하더라도 2학기 내용이니까요. 장소는 동일합니다. 개강일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시간은 동일하고요. 강의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이 돼요. 수업의 목표는요, 여기는 이제 개념학습, 어떻게 보면 미리 한번 맛을 본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념만, 이 학습이, 선행학습이 절대 현행학습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목표를 확실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잡고 진행을 합니다. 주 1회기도 하고요. 이제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3교시제고요. 이제 앞에 2시간이 진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이제 확인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동수학2도요. 이렇게 이제 교재를 조금 분량을 적게 가져갈 뿐이지 공통수학 2의 첫 번째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이렇게 주차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예비고일 수업 상세 안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